2025년 7월 모든 이가 말하던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이는 2011년에 3배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일본과 한국은 일본에서 1999년 7월 1일에 첫 번째 판이 발매된 만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12년 된 만화 내가 본 미래의 독자들은 2011년 재앙이 책에서 예언된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의 그녀는 15개의 예지몽을 기록했으며 그중 13개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다가올 2025년 일본에 닥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옆나라인 우리나라도 피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타츠키 료는 1954년 12월 2일 일본 가나가와에서 태어나 현재 요코하마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점이 없었지만 9살 때 꿈속에서 한 노인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말했습니다. 타츠키 료는 이 노인을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며 흰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당시에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975년 만화가로서 막 경력을 시작한 타츠키 료는 여러 만화를 그리며 그녀의 열정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1976년 11월 24일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유명한 가수인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지몽을 꾼 적이 없었던 타츠키 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15년 후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했습니다. 타츠키 료는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꿈과 동일하며 보도에 사용된 단어들조차 꿈에서 본 것과 같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15년 전에 일기에 기록된 꿈의 날짜가 그의 사망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츠키 료는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이 충격적이었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 예지몽의 개념은 터무니없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츠키 료의 꿈은 계속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8월 31일 타츠키 료는 유럽의 궁전에서 긴 복도를 걷는 꿈을 꾸었고 복도의 끝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금발 여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후 꿈을 꾼 날과 같은 날인 8월 31일 다이애나 공주는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타츠키 료의 꿈은 5년, 10년 또는 15년 후에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몇몇 예지몽에서는 타츠키 료가 사건의 정확한 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2일 그녀는 다시 노인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꿈에서 노인은 그녀를 갈라진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타츠키 료는 일기장에 일본의 고베 지역이 15일 또는 15년 후에 갈라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 대규모 한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본 미래 만화가 발매된 직후 타츠키 료는 만화업계를 떠나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타츠키 료는 자신이 새롭게 본 인류에게 다가올 일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한번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0월 초 타츠키 료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책은 첫 번째 판의 확장된 버전입니다. 두 판의 만화에는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불가리아 전설에 따르면 왼쪽 눈은 과거를 나타내고 오른쪽 눈은 미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가는 그녀의 오른쪽 눈을 미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렸다고 추측됩니다. 초판과는 다르게 새롭게 나온 확장판에서는 소녀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손에 행운의 선까지 있습니다. 이는 완전판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타츠키 료가 새롭게 본 첫 번째 예지는 그녀가 인도 여행 중이던 1998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본 예지는 추상적이었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일본 열도의 남쪽에 위치한 태평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쉽게 예로 들면 끓어오른 진한 수프가 펄떡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솟아오른 원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꿈에서는 알 수 없었고 화산 폭발인지 폭탄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예지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판하기 약 3개월 전인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에 있었습니다.
이때 본 예지에는 날짜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그것이 2025년 7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타츠키료는 꿈속에서 하늘에서 본 지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는 것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쯤에 해저가 폭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폭발에 대해 타츠키료는 화산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 발생한 큰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태평양 주변의 나라들을 거대한 해일이 덮칩니다. 그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는 되었다고 하며 엄청나게 거대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동일본 대지진의 3배라면 50m는 넘는 거대한 파도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육지가 짓눌려져 올라오고 홍콩에서 대만 그리고 필리핀까지가 실질적으로 물에 잠기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도 쓰나미에 휩쓸려 3분의 1에서 4분의 1의 육지가 쓰나미에 삼켜지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노스님의 예언 중 일본의 영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과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또한 이 폭발한 장소, 즉 진원지로 향하는 2마리의 용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타츠키료에 따르면 상세한 진원지는 북쪽은 일본, 서쪽은 대만, 남쪽은 인도네시아의 모나도, 동쪽은 북마리아나 제도를 잇는 마른 목골의 중심지였습니다. 용의 모습은 진원지보다 훨씬 동쪽의 날짜 변경선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위치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꿈 일기에도 용에 관한 메모가 남아있으며 왜 용이 가고 있는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타츠키료 자신은 용이 보인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고대 일본에서는 용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난이 지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폴란드의 예언가 율리우시 스워바츠키의 일본 대지진 예언시에 나온 푸른 용과 정확히 일치해서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녀는 2025년 7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타츠키료는 2025년 7월 이후의 사람들이 부흥을 향해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으며 매우 밝은 미래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타츠키료는 대재난 후에 밝은 미래의 예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태양이 빛나고 있으며 그 태양 아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과 화목하게 식사하는 등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재난은 피할 수 없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이제부터 모두 함께 힘내자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의 시대가 도래한다. 즉 마음과 영혼의 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며 미래가 빛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타츠키료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타츠키료는 2가지 미래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7월에 발생하는 대재난으로 일본이 침몰하는 미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밝은 미래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보자면 이미 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말했듯이 일본의 대지진 이후 대부분의 영토가 물에 잠길 것이고 살아남은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흡수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 해석됩니다. 1995년 11월 26일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 꿈을 꾸었으며 장소는 동네 회관에서 관이 중앙에 놓여 있고 그 관 주위를 모두가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의 날짜도 꿈에서 보았으며 7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7월이라는 날짜가 등장합니다. 일본을 덮치는 대재난이 7월, 타츠키료의 장례식도 7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의 예언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미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바로 옆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